참 그러고 보면 참 여러 가지 얘기 있었어. 뭐 천당 밑에 분당이다, 응? 조물주의 건물주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옛말이 되지. 자, 세 번째는요, 뭐 조금 다른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가가요, 주택 규제에 대한 풍선 효과로 올해 주목을 받았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게 조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8천만 원 싸게 내놔도 안 팔리는데 상가 매매도 꺾였다라는 얘기인데요. 풍선 효과도 옛말이다. 8월 들어 상가 매매가 줄어들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임대 수익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통과에 상가 매매가 더 얼어들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3월 이후에 상가 거래는 꾸준하게 늘어나서 7월 들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3월에 1003건에서 7월에 168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제 24일날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 9개월까지 연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상가 임대 수익률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일단 법 개정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이 되면서 임차인은 상가 주인에게 코로나 등을 이유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증감 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 청구에 대한 하한은 없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임대인이 감액 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깎아주지 않는 건물주에게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입자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감액 청구를 한 순간부터 법원 판결 때까지 건물주가 할인해주지 않아 더 낸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면 향후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상가 주인은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 및 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앞으로 6개월간 발생한 연체는 월세 3회 연체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9개월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감염병 때문에 뭐 몇 시에는 문 닫아라, 뭐 영업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임차인들의 고통이 굉장히 컸을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으나 거기에 따른 큰 실익은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임대 수익률이 감소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9개월 연체 이렇게 되면 보증금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월세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또 임대인들의 고통도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공실률이 늘어나서 월세도 잘 안 들어오는 데다가 대출금 내랴, 보유세에 대한 부담하랴, 뭐 거기에 따라서 이중고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러한 상황 지금 시장에 난리 났어요. 이것 때문에 밖에 나가면 공실 상가들 많잖아요. 공실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니면서 보다가 어제 센트라스 갔다 왔는데 한 상가는 그 역조변 상가는 괜찮은데 반대편에 있는 동 상가는 전면이 싹 폈어. 가게들 장난 아니게 폈고, 저희 동네도 많이 폈고, 그러니까 빈 상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각해. 이 상태로 가면 임차인들이 진짜 버티기가 어려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임대인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임대인들도 힘들지. 은행도 힘들고. 은행 힘들어요? 이제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내. 또는 나가. 임대인이 이자를 못 내. 그러면 임대인도 이자를 못 내는데,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버는 돈에서 벌어가지고 이자 내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붙여서 못 내. 그러면 이제 경매 넘기잖아. 근데 경매를 넘겼는데 경매가 안 받아줘, 시장에서. 그러면 부실이 생겨. 그럼 은행이 떠안아. 그럼 은행이 힘들어. 다 힘든 거죠. 그렇게까지 갈까? 진짜? 모르지. 근데 아무튼 그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가 투자의 제일 핵심은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얼마나 성실하게
렌트 페이어블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가 얼마까지 되느냐. 그건 사실 상가에서 나올 수 있는 입지가 가지고 있는 힘 매출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너지는 거야. 그 제일 말단에 있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니까 지금 막 되게 혼란하고 혼재된 상황인 거죠. 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앞으로 상가는 투자 가치가 없는 거냐.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극단적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봐야겠죠. 앞으로 상가 임대 수익률 목적의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지금 여기 위에 상가들 쭉 있는데 안 들어와. 네. 지금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제일 마탱이 간 상권이 뭐냐면 대학가 상권이에요. 대학가 상권 막 갔어. 왜? 학교에 애들이 필요가 없어. 학교 다 온라인 수업인데.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서 밥 먹고 끝나고 뒤풀이하고 술집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몇 달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해서 내년도 가겠지. 그러면 학교 대학가 주변에 있는 상권 이런 게 박살나는 거죠. 이게 뭐 몇 달은 어떻게 버틴다 했는데 이제 장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게 또 하나 지금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저도 지금 대학원 수업을 듣지만 온라인 수업이 괜찮아. 은근 집중해서 듣기에는 나쁘지 않아. 학교 가서 수업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그런 교리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는 학교가 좋은데 그냥 수업 듣는 건 온라인 수업이 나쁘지 않거든요.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그것도 그렇고 이게 수업 들을 때도 보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 있잖아요. 돌려보고 교수님 좀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할 수가 없지. 그 돌려보고 복습도 되고 청강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수강 신청 안 한 것도 청강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요번 학기에 5개 수업 듣고 있고 원래 3과목이에요. 욕심 많구나. 아니 그러니까 관심 있는 수업들 욕심. 이제 그러니까 밀도 있게 안 들어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 이게 만약에 돼. 그러면 예를 들어 학위라든가 이런 부분만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 앞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할 필요 있나? 그러니까 나뉘겠지. 그러니까 이게 큰 변화들을 많이 가져올 것 같아. 애들도 학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지형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바뀔 거거든요. 그렇죠. 가치가 올라가는 게 있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있고 상가 시장들 같은 경우 이제까지 되게 어떤 입지의 프리미엄을 많이 누렸던 상가가 붕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대표적인 게 명동이지. 그렇죠. 명동 지금 뭐 관광객 앞으로 작년 재작년 그 전처럼 들어오는 날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글쎄 없겠지. 지금 힘들지. 태국 여행 우리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뭐 10년 안에 내가 태국 여행 갈 일이 있을까? 이게 완전히 어느 정도 돌아가기 전까지 못 하잖아. 그런 것처럼 상권의 재편이 이제 앞으로는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불안한 사람은 누구야? 물건 들고 있는 사람. 무슨 물건? 상가를 들고 있는 사람. 아, 상가.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 괜찮지. 항상 뭐가 흔들리거나 기존 산업이 붕괴하거나 패러다임이 무너질 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기회가 열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IMF 때 다 경험을 해봤잖아. IMF 금융위기 때 이런 거 봤을 때 막 야 저기도 물건이 나오네. 오, 그러니까. 저 좋은 상권도 물건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변화 측면에서 상가가 그렇게 전통적인 입지의 가치가 무너지면 어떤 식으로 떨어진 어느 선까지가 이게 바닥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판단해서 다시 뭐 저금리 때문에 계속 고평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상가도 돈 갈 데가 없고 근데 이게 전혀 그런 임대 수익 목적의 그걸로 볼 수 없는 그렇지 않죠. 왜? 우리는 간물주를 희망하니까 맞잖아. 우리는 노후에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임대료 받아 먹으며 살고 싶은 삶을 동경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니즈는 꺾일 수가 없어. 주택은 작사를 내놨잖아요. 주택으로 임대사업 하지 마. 이미 지금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취득세 12% 더 내고 집 더 사서 임대 수익 쥐꼬리만 하고 못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시장은 금융투자 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말 그대로 열려있는 상가 뭐 이런 쪽의 시장 또는 뭐 아니면 이제 비주택, 그치? 뭐
펀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형태겠지만 리츠라든가 이런 쪽으로 간접 투자 상품이 나오면 되겠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변화가 있을수록 공격적으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지금 뭘 해야 된다 이런 답을 지금 내릴 수는 없죠. 그러나 꾸준히 이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어디 있을지는 생각을 해봐야겠다. 빨리 돈 좀 생겨라. 나도 간물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참 그러고 보면 참 여러 가지 얘기 있었어. 뭐 천당 밑에 분당이다, 응? 조물주의 건물주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옛말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이게 패러다임이 이렇게 확 바뀌잖아요. 이게 뭐 제가 작년에도 부산 가보면 가게들이 하나같이 다 벼 있어가지고 놀랬다니까. 야 저거 재산세 어떻게 내냐. 상가들이 다 그렇게 벼 있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공실에 관련된 리스크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앞으로 더 커질 거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뭐 철거비 지원해 주잖아요. 안 그래도 영업이 어려웠는데 철거비 지원해 줄 때 이때 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임차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도 공실의 어떤 발생될 가능성 리스크를 훨씬 더 크게 만들어주는 여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한편으로는 안 그래도 월세 못 내서 힘들어 죽겠는데 철거비까지 내가면서 철거하기는 힘들었는데 임차인 입장에선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방안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뭐 양면성이 항상 공존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당분간 이 사태가 좀 안정이 되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 말씀드리면서 근데 요건 하나 짚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법안 통과됐고 이제 좀 있으면 시행할 것 같은데 내용은 이게 1급 감염병 때문에 이렇게 힘들 때는 6개월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까준다. 원래 3기였는데 플러스 6이 붙어서 9개월까지는 월세가 까졌어도 봐주겠다. 이게 추가가 돼서 요번에 그러니까 임대료 못 냈던 분들 중에서 앞으로 조금 6개월 못 내도 이제까지 3개월 이상 밀렸으면 안 돼. 근데 이제 덜 내셨던 분들은 조금 면피할 수 있을 만한 보호 조치가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생긴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액 요구권 너무 힘드니까 임대료 좀 까주세요. 근데 나도 이자 내고 해서 안 되는데 좀 부탁해요. 안 되는데 그럼 소송할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유, 이 지금 코로나19를 사유로 해서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소송을 하고 소송을 해서 지금 소송한 판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낮춰주라고 하겠지. 그러면 소송을 진행했던 시점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까서 이만큼은 돌려주세요. 더 받은 임대료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게끔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됐대요. 근데 이거 소송할까 사람들? 이게 진짜 망해서 그러니까 임대인이랑 등지고 나는 요번에 계약 끝나면 더 이상 연장 안 하고 너랑은 이제 여기서 장사 안 이런 사람 아니고서는 사실 감액 소송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판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집요하게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해 줄 것이다 라고 벌써 얘기가 돌더라고요. 자 이제 또 하나 바뀌는 거는 이제 보증금 올려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 그렇지. 이게 나 사실 이거 관련해서 기사들을 보면서 참 언론들이 갈등을 조장한다 이런 느낌을 했어요. 임대료 야 10억은 못 받냐? 20억 받고 30억 받지. 그 임대료 주고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 장사할 생각이 없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보증금 또 밀리고 6개월치 있으니까 3개월, 6개월 코로나 때문에 9개월 밀릴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보증금 띄면 나갈 때 명도할 때 명도 소송하고 월세 못 받은 거 빼면 나 보증금에서 깔 거 없으니까 계약 못 하겠다. 결론은 네가 미납할지도 모를 보증금 임대료만큼을 보증금에 더 얹어서 난 받겠다. 이 요구를 임대인들이 하는 그런 경향이 심해질 거다 이거잖아요. 물론 그 돈을 내고도 제발 제가 장사를 하게 해주세요라는 임차인이 많으면 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 상가 임대차 시장도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이죠. 장사할 게 없어. 지금 다 지금 뭐 몇십 년씩 장사하시던 선수들도 다 나 자빠지고 있는 판국인데 안 그래도 투자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 더 얹어가면서 장사하겠다는 세입자가 많이 나오면 받아주지. 월세 깎아야지 대신. 어? 월세. 보증금이 높은 대신에 월세. 근데 월세는 깎아줄 수 있으면 깎아주는데.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뭐 1000에 110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9개월 자 3개월에다가 이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3개월에다가 6개월이니까 9개월에다 명도 기간 3개월 하면 총 합 1년인 거지. 그러니까 월세 1년치 월세 합계액이 보증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보증금이 늘어났으니까 상대적으로 월세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임대 수익률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뭐 이제 그러면 보증금이 맞는 거죠. 무거운 그런 식의 그렇죠. 어떤 임대차로 갈 거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세입자들이 보증 그렇게 많이 안 걸려 그래. 그렇지. 네.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재미 이 얘기한 정도는 것도 받아야 많아. 된다. 맞는데 이제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해지거든. 세입자 넣어놨는데 씨 월세 안 내. 그러면 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벌써 시작했대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몇 개 상권에 주요 상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 교수님 이거 통과될 거 아셨어요? 아 저 강의하느라 몰랐는데 그랬더니 난리 났어요 지금. 전화 난리 났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막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지 이제 네. 월세가 6개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러운 상황인 거.